최근 들어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어수선하고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연이어 쏟아지다 보니 뉴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일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입니다. 지금은 우리 독도 전 세계도 무척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본 사회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또 바로 지금부터 내년 사이가 일본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일본의 최고 석학 중 한 명이자 일본 내 양심적 비판 사상가로 꼽히는 사람인 우치다 다스로는 일본 대표 일간 지니칸 겐다이에 기고문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력이 극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급속히 쓰러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야말로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에게 남긴 최악의 패단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아베로 인한 최악의 정치를 거치며 현재 일본은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자유도에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낮아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앞서 소개한 우치다 다스루 외에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자들이 앞다투어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며 현재 너무도 심각한 일본의 상황을 고발하며 우려하고 있는데, 그중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의 최고의 간판 기자인 가지와라 마코토입니다. 그 역시 최근 기고문을 올리며 우치다 다스로의 비판과 동일선상에 있는 현재의 일본에 대한 우려를 나열한 다음 보수적인 일본 기자로서는 놀랍게도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가지와라 마코토 기자가 거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한국의 어떤 부분을 일본인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뼈아프게 성토하는 심정으로 나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먼저 어째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다급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의 현재 환율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뉴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기준 이미 오래전 1,400원대를 훌쩍 넘어버린 1,420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실 이번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통화 중 가장 크게 그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통화는 바로 엔화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약 5년간 한국에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화에 비해 우리 한국 원화가 엄청나게 쌌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대략 1일 4, 5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일본 돈 1,000원이면 우리 돈만 5,000원 정도 환전이 되니까 마치 우리 옛날 동남아 여행 갈 때처럼, 그리고 딱 지금 미국 달러와 우리 원화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일본 엔화가 지금은 우리 원화보다도 싸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미국 달러와 비교를 해볼 때 올해 초에는 원 달러 대비 115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꽤 많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걱정하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엔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125엔이 최종 마지노선일 것이며, 만약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본 경제는 아주 커다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대신 일본 경제의 체력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누려처럼 환율이 125엔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 장담이 있은 지 딱 2개월 만에 일본 엔화는 125엔을 넘어 130엔까지 그대로 뚫려버렸습니다. 그건 일본 경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잠시 패닉으로 정신을 잃었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곧 다시 새로운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 진짜 최종 마지노선은 135엔이며 만약 이것마저 뚫려버리면 그때는 일본 경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전망이 나온 지 다시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엔화는 그 135엔까지 뚫려버렸고, 현재 환율은 지난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2엔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게 대략적으로 우리 돈환율로 계산해보면 현재 원달러 2,000원을 넘어 2,100원 위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과거 우리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 누구도 일본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에는 현재 마치 일본의 그 오래된 수많은 화산들처럼 너무도 오랫동안 꾹꾹 눌러 감추고 숨겨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처리조차 불가능해진 거대한 사람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산 중 그 크기가 가장 거대하며 지금 가장 뜨거운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금리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지난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이런 급격한 경기 침체에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미 최근 들어 많이 높아진 일본의 물가는 일본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일본 일반 가정의 월 수입이 90만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들 잘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주도한 이상한 민영화를 거의 무분별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대상이 된 대기업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이제 일본 국민들의 기본 생활비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 생활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며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일본 내 물가도